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방에 참 좋은 풍광 좋은 사찰을 다녀와서 그런지 오늘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늘상 그랬듯이 점심시간 아껴가면서 푸르름을 본다는 거, 이거 남들이 보면 이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무언 자전거 타고 지랄 떠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자전거 아니라 그냥 요 가까운 산이라도 매일 그 푸르름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365일 다릅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오늘 자전거 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죠. 그것은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시니 잘 참고하셨다가 잘만 활용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의료비 정책 시스템을 알면 의료비를 약 50% 정도 줄일 수 있다.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보면 병원에 진료하고 나서 보면 또 거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병원 청구서 보면 깎아달랄 수가 없어요. 일반 이런 데 보면 깎아주시오 어떻게 좀 DC가 지인 DC가 되고 이래서 좀 뭔가 좀 좀 싸게 좀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의료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깎아달라 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르륵 하면 그냥 컴퓨터에서 쭉 나와가지고 얼마입니다.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떻게 돈이 계산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병원 방문 전에 반드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 라고 확인해서 진료 내용을 꼭 상담을 미리 전화로 하세요. 우리가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죠. 그건 전국 어느 병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이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각 병원마다 의사가 알아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보건복지부가 소개한 공개 자료에 보면 백내장 수술용 이 다초점 렌즈가 부산의 어떤 의원은 3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천의 어떤 의원은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30배. 또 이 도수치료, 허리가 아프고 빼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해서 그 대충 뿌더덕 해서 요구한 거. 서울의 어떤 의원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어떤 의원은 50만 원이에요. 이것도 5배가 차이네요. 또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하이프 시술이라는 거, 초음파 유대에서 이게 경기도의 어떤 의원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상남도의 어떤 의원은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비급여는 의사가 그냥 알아서 책정해요. 이게 몇 배야 이게? 이거 지금 이 하이프 시술하는 것도 지금 12배가 넘잖아요. 2,400만 원이니까. 이거 속쓰려 살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면 여기저기 발품 팔고 물어보고 확인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을 줄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바로 갖다 들이대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할 것, 반드시 의료도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골 병원을 활용하라. 초진 진찰료가 재진 진찰료보다 값이 30%가 비쌉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죠. 굉장히 기분 나쁜 항목입니다, 이게.
아니, 처음에 왔다고? 그러면 서비스를 더 잘해줘야 되잖아.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근데 더 비쌉니다. 이게 뭔가 초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초진료가 좀 비싸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입장이 달라요. 굉장히 기분 나쁜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디 가면 뭐 특진료라고 해서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또 몇 퍼센트 또 비싸요. 아주 기분 나쁜 항목이에요. 에이? 별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또 만성 질환인 경우는 90일 이내에 가야 재진이 되고 또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 가야 되고 그래서 동일 병원을 가야 재진 적용이 돼서 초진보다 30%를 싸게 할 수 있어요. 에이?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초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면 초진료가 재진료보다 30%가 비싸니까 그냥 꽁돈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진보다는 동일 병원을 들락날락해서 재진료, 아시겠어요? 좀 DC해서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또 기록들이 있어서 그거요? 뭐 금방 이렇게 의사가 이 의료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A, B, C, D 그냥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 의사가 새롭게 그 환자의 병 원인을 찾거나 이런 게 참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팔이 같은 의사를 만나면 또 완전 배려버립니다. 에이? 세 번째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무슨 꺼리는 것 같아요. 보건소. 아시겠어요? 보건소가 굉장히 아주 유용한 의료기관이에요. 왜 꼭 병원에만 가려고 그래? 그러면 무슨 뭐 병이 빨리 나지나? 아니에요. 보건소를 자주 이용한 사람이 오시덤,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싸게 하고 왜 그러냐면 보통 진료와 처방전까지 환자 부담금 대체적으로 1,000원 이하예요. 말 그대로 거저입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은 지역 뭐 노년청 이런 주민들은 공짜예요, 공짜. 아니? 대학 병원이나 무엇이 병원에 가서 그거 줄 서가지고 뭘 알지도 못하고 어쩌고 좀 뭐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 보건소가 훨씬 나아요. 뭐 요즘 뭐 골밀도 검사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여기 지금 보건소라면 이 공짜야, 공짜. 싸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 뭐 야간, 공휴일 이 추가 비용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 시간을 잘 몰라서 그래요. 평일에 일반 평일 진료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가 평일 진료예요. 그런데 이 외의 시간에는 공휴일과 야간 진료로 기본 진료에 30% 차지가 붙어버려요. 이름 속쓰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는 이 평소보다 50%가 추가됩니다. 그냥 안 아픈 게 최고예요.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이길 아침 7시까지 이건 심야 시간이 적용돼서 어느 곳은 50%부터 완전 곱빼기 100%를 더 물어야 되는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아시겠어요? 뭐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가능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평일 진료를 하는 것이 병원비를 좀 아끼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 할증 이것도 기분 나쁜 항목입니다. 입원비 밤 12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입원하는 사람들 입원료의 50% 할증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퇴원하는 거 밤에 퇴원하는 거죠. 이것도 입원료의 50% 할증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과 시간에 입퇴원을 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거 별것도 아닌데 아니 돈이 그냥 새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입원 기간이 15일이 넘으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15일까지는 본인 부담률이 20%,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0일 이상은 30%가 붙습니다. 할증이 30% 붙어요. 또 뭐 응급 환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 의료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병원비 절반이 지원되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건 뭐 응급한 거니까 이건 뭐 관계가 없고, 어쨌든 이 입퇴원의 할증료 요거 잘 계산하셨다가 이거 쓸데없이 돈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도 이 산정 기준을 알면 돈을 좀 아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응급실은 밤 12시를 기준이에요. 밤 12시. 아시겠어요? 그래서 밤 12시를 몇 번 응급실에서 지냈느냐, 이거에 따라서 돈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입원했어요. 오늘 밤 12시에 입원했다가 내일 밤 12시 지나서 퇴원을 하면, 다른 병실로 가거나 하면 이틀치가 붙습니다. 24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11시 정도 나가면 되죠. 근데 또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시간을 좀 12시 넘기려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퇴원 수속을 잘 안 해주죠. 이게 다 이게 깨림직한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잘 좀 참고하셨다가 이런 거 알면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아니? 괜히 갖다 돈 퍼줄 필요가 전혀 없다. 아시겠어요? 자, 누구나 합리적인 소비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뭐 세일 기간에 구입하거나 쿠폰을 활용하거나 각 쇼핑몰의 가격을 비교해서 가능하면 싼 거, 동일 수준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하는 이런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도 뭐 잘못 생각하면 싸고 질 낮은 서비스를 받는, 이게 아니고 동일한 조건의 서비스에 필요 없는 추가 지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금만 신경 쓰고 활용하면 얼마든지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한 50%까지 줄일 수 있어. 아까 여기 이게 무엇이야? 하이프 시술 같은 거 경기도에서는 200만 원이야. 그런데 경상남도 어디에서는 2,500만 원이야. 여기 그 백내장 다초점 렌즈 부산 어떤 의원에서는 33만 원인데 여기 인천에 어떤 900만 원이야. 택시 타고 갔다 오도 얼마든지 편하게 의료 서비스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의료 서비스도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의료비는 건강한 삶을 위한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그러나 잘만 이용하면 5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건강관리 잘하면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평소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면 병원 안 가도 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어쩔 수 없이 가지. 뭐 이게 팔이 부러져가지고 교통사고에서 팔이 부러져서 빼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럼 빨리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 보면 본인이 게으르고 노력 안 하고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생각도 안 하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병원엔 또 가야 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냥 병원 의사에다 돈 갖다 바치는 이런 기계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유튜브 박수영의 건강교실 1793편 여기 보면 질병 발생 왜 10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가, 그 편에서 정리한 게 있어요. 의사와 약이 내 병을 고치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한다 하는 거. 두 번째,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하는 얘기. 세 번째,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결국
음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삶의 지혜를 갖자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건강과 직결된다. 그래서 억지로 이런 것들 내 입에 넣는 건 없습니다. 지 스스로 퍼먹습니다. 그게 병을 부른 거예요. 지 잘못이에요. 저는 오늘 유튜브 하면서 그 돈으로 나는 요번 주 또 어디 놀러 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느 절을 가볼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